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장기 투자의 본질, 특히 그 인내심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내용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투자 대가들의 통찰, 이런 걸 좀 보면서요, 또 요즘 아주 뜨거운 분야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이 사례를 통해서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을 분석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매일매일 춤을 추죠.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그 심리적인 측면, 이것까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측면 중요하죠. 네. 특히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의 여정을 보면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반대로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 장기 투자가 왜 그렇게 어렵냐는 거거든요. 맞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결국 기다림 자체의 어려움, 기다림. 네. 네,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 또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감, 이런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막 떨어지면, 어휴. 코스틀라니가 딱 짚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도 부족하고 뚜렷한 주관도 없다. 주관 부족. 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막 혼란에 빠져서 이거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도 약간 뜨끔한데요. 아니 뭐 그게 사실 일반적인 심리죠. 네. 그래서 코스틀란이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개와 주인.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진짜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제 공원을 산책하는데 같이 나온 개가 막 주인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네. 주인보다 훨씬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바로 그거죠. 여기서 주인은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걔는 그 가치 주변을 막 어지럽게 움직이는 주식 가격인 거죠. 아하, 비유가 아주 그냥.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개의 움직임, 즉 가격 변동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저 주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기업의 본질 가치, 펀더멘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뚜렷한 주관의 중요성이고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가격이라는 개의 움직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가치라는 주인의 방향을 보자.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례로 살펴볼 조비 에비에이션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이 조비가 실제로 하늘을 날아서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상업비행을 하려면요, 미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라는 걸 통과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관문이죠. 근데 이 과정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가 봐요.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그 FAA 인증 과정 자체가 조비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적 해자요? 그게 뭐죠? 약간 성벽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워렌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인데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도록 기업을 보호해주는 어떤 구조적인 장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 주위에 파놓은 깊은 해자처럼요. 아하, 그럼 이 FAA 인증이 왜 그렇게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건가요? 일단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공기인데. 네, 기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품 하나하나의 안정성 검증, 수천 시간에 달하는 시험 비행, 소프트웨어 안정성 확인, 생산 공정 관리 능력까지 정말 모든 단계를 FAA의 극도로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증명해야 해요. 와,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들 분석을 보면 만약에 조비가 내년 초쯤 예상대로 최종 인증을 딱 받게 된다면 네. 다른 경쟁사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따라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 5년이요? 와, 그 시간 동안은 거의 조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쟁사들이 꼭 UAM 시장에만 목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뭐 드론 배송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잠재적으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조비가 독점적으로 상업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 와, 10년 독점 가능성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이 FAA 인증 과정의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조비에게는 강력한 경쟁 우위, 즉 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료들 중에 보면 경쟁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도 만만치 않고 또 뭐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해자가 생각보다 빨리 얕아질 위험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확 치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규제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상용화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변수는 늘 염두에 둬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 FAA 인증의 절대적인 난이도와 시간이에요. 아, 난이도와 시간. 네, 단순히 기술 개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그 지루하고 복잡한 테스트, 검증, 규제 통과라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상업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사람을 태우는 비행체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그래서 조비가 이미 이 레이스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후발주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해자가 꽤 깊고 또 꽤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없겠지만요. 그렇군요. FA의 인증이라는 아주 높은 벽이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자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 안에서 제대로 뭔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 조비의 실행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비전만 거창하고 실제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조비가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미 공군하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약속했던 것보다 기체를 더 일찍 납품했다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미 공군과의 AFW 프로그램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체를 예정보다 빨리 인도하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 게 쌓이면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 회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또 그 외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약을 발표한다거나 혹은 중요한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린다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우리는 잘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FA 인증 시점 자체가 처음 예상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지연된 측면은 있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로드맵들은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자료에 언급된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생산시설을 인수한 거? 아, 공장 확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두바이에서 시험비행 성공적으로 마친 거. 이것도 큰 뉴스였고요. 또 내후년인가요? 오사카 엑스포에서 시험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사카 엑스포요. 와,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대주주인 도요타가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아, 도요타. 든든한 뒷배네요. 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두바이의 첫 번째 버티포트, 그러니까 UAM 이착륙장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포트 완공 목표까지. 네. 그리고 대망의 FAA 최종 인증 목표는 내년 초로 잡고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걸 하나하나 실제로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뜬걸음 잡는 얘기가 아니라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피터 린치가 말했던 것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터 린치는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네,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강조했거든요. 조비처럼 이렇게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온갖 소음이나 비관론 속에서도 아,
이 회사는 그래도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 힘. 멋진 말이네요. 결국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장기 투자라는 게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은 심리 싸움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FAA 인증이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확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니까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면서 팔아버리는데 그때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은 변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의 소음, 단기적인 뉴스 플로우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걸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장기 투자자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 템플턴 경의 유명한 말도 생각나네요. 어떤 말씀이시죠? 최고의 매수 기회는 시장이 피로 흥건할 때 온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뭐 이런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Buy when there's blood in the streets, even if the blood is your own. 맞아요. 정말 강렬한 말이죠. 네. 시장의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모두가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역발상적인 태도. 그렇죠.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비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FA 인증 지연 같은 겉으로 보기에 단기적인 악재로 보이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막 출렁일 때 네. 이걸 이 회사는 이제 끝났구나.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것인가? 그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분석 그리고 얼마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분석과 주관 그리고 인내심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장기 투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니죠. 명확한 분석과 또 자기만의 원칙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사례는 그 과정이 결코 뭐 쉽거나 편안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뚜렷한 비전과 또 그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행력이 있다면 왜 그 기다림이 의미 있고 또 가치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조비와 같은 어떤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 아주 초기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주가 변동, 이건 아까 말한 개의 소란스러움이잖아요. 그렇죠. 개의 움직임. 이 소란스러움 너머에 있는 주인의 꾸준한 발걸음, 즉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정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펀더멘탈,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 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확신을 유지할 것인가. 네, 이게 아마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